네, 이한주택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창원 의창구의 조정지역 해제 관련된 내용하고 창원 2040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의창구 북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북면에 대한 동영상을 현재 시점 기준으로 부동산 흐름이라든지 현재 올라온 경매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원 의창구 북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창원 의창구의 매매 전세 지수 흐름을 보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매와 전세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매매 지수 또한 상승, 전세 지수 또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약간의 보합이나 하락폭은 있었지만 의창구의 그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4분면 차트를 보면 2015년도부터 하락을 이어가다가 2019년도 11월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올 초 들어서 매매보다는 전세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세 상승이 두드러졌고 현재는 지금 약간 전세보다는 또 매매 쪽으로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의창구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호재가 한 두 개 정도 있었잖아요. 그 호재가 또 지금 이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주시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입주 물량을 보면 솔직히 지방장은 공급량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급에 상당 영향을 받는 게 지방장이고요. 근데 의창구를 보면 작년부터 2020년부터 해서 21년, 22년, 24년, 24년, 25, 26까지 모두 이 정기간을 통틀어서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지 않습니다. 필요한 수요 언더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공급량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큰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하고 향후 들어오는 입주 분포를 보면 북면이 대부분 들어오고요. 그다음 동읍과 명곡동에 들어오는데요. 아파트 한 세대씩이 들어오겠죠. 동읍과 명곡동에는. 북면에는 한 두 개 정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보면 그러네요. 북면, 동읍, 명곡동 이렇게 각각 예상되어 있는데 올해 아니다 내년 12월 입주하는 한양 립스타 퍼스트 이건 동읍에 들어오고요. 여기 있네요. 동읍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 로얄 두쿠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무동에 들어옵니다. 무동에 들어오고 약 500세대. 그리고 명곡동에 블루 신혼 희망타운이 들어오네요. 아, 위치 좋네요. 명곡동. 그리고 감계에 또 대시양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1000세대 정도 들어오고요. 이때가 2025. 그 사이에는 입주 물량이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체 거래량은 한참 상승을 했다가 지금 빠지는 분위기고 요 뒤로는 유지가 될지 상승을 될지는 모르지만 예측치는 계단식 하향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7월 초에 발표된 이 규제 해제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또 어떻게 될지 주시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투자자 비율은 지역 주민 거래량이 많고요. 미분양은 약간 있습니다. 약간. 그리고 전세가율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고요. 북면 매매 그래프를 보면 2021년 7월부터죠. 1년 전이죠. 1년 전부터 해서 가격이 올랐다가요. 이제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떨어지는 형국이고 거래량이 소비되고 있고요. 근데 하위 가격은 큰 변화가 없어요. 반면에 전세는 뭐 물량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근데 가격도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갭은 더 늘어나는 형국이죠. 그죠? 갭은 더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매매는 움직임 없는데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갭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금액대별 흐름을 보면 뭐 4억에서 6억대든 2억에서 4억대든 가격은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매매 건수는 약간 상승을 했다가 요런 형국이고요. 전세가는 하락이 좀 보입니다. 하락이 보입니다. 하고 연식으로 보면 뭐 당연히 뭐 신축들이 가격대는 높죠. 하지만 약간 떨어져서 보합인 상태고요. 6에서 10년 차는 약간씩 빠지네요. 그죠? 약간씩 빠지고 있습니다. 자, 매매 건수는 6에서 10년 차가 상승했다가 줄어들고 있고 1에서 5년 차는 약간 상승했다 지금 약간 빠지고 있어요. 전세 가격은 빠지고 있는 건 눈에 보이고요. 자, 평형별로 보면 20평대, 30평대 다 빠져요. 다 빠지고 있고 30평대 매매 건수 늘고 있고요. 20평대 줄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0평, 30평 다 빠지고 있고요. 전세 건수도 하락하고 있죠. 자, 의창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것은 의창동, 다음이 북면, 그다음 명곡동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기울이고 있는 부분, 북면이 의창구에서도 인구가 두 번째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북면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되고 아파트 수가 24개 정도 되고요. 평균 연식은 12년 차 정도 됩니다. 젊은 동네죠, 그죠? 근데 이 1,000만 원 정도면 성산구에 담양동이나 대방동 포지션이 됩니다. 대방동 포지션이 됩니다. 여기는 30년 언더 아파트가 없어요. 그죠? 없어. 대부분 30년에 이르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동네고, 근데 입지가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노후화된 아파트들의 평당가나 새로 지어서 10년 안팎의 이 북면의 아파트 단지의 평당가가 비슷하니까 그만큼 입지 차이가 가격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파룡동, 명곡동의 뭐 학원수라든지 뭐 병원수라든지 총 인구, 근데 요즘에 봐야 될 게 평균 연령이 북면이 제일 낮아요. 그만큼 가성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성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동이 가장 비싸고요. 중동 아파트 4개밖에 없지만 워낙 대단지들이라서 그죠? 하고 거의 뭐 10억 육박을 하니까. 다음 뭐 명서동 새로 지은 것들, 다음 복림, 파룡, 서상, 동정, 봉곡, 북면, 동읍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가격적인 흐름도 있지만 분명히 거래량도 영향을 미쳐요, 그죠? 거래량이 크게 이 그래프에 영향을 안 미치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발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보합세예요. 근데 물량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죠? 전세 물량은 많이 빠졌고요. 자, 명소동도 가격 흐름 없고요. 자, 전세 거래량도 거의 바닥입니다. 복림동은 뭐 전세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매매 거래량도 많지 않죠. 하고 파룡동 약간 보합세고요. 근데 매물은 쌓여갑니다. 전세 매물은 약간 줄고 있고요. 전세 가격도 하락입니다. 서상동은 크게 이게 의미 있는 수치인가 싶긴 하지만 매물 쌓이고 있고 가격은 약간 상승. 근데 이 전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프 보시면 바닥에 깔렸습니다. 그죠? 얘도 바닥에 깔렸고요. 자, 매물은 다 소비가 됐고 동정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팍팍 튀고 있는 건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거죠. 봉곡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의창구 북면 같은 거래량이 확실히 다르죠, 그죠? 거래량 확실히 다르고 가격은 약간 보합세입니다. 매물은 약간 줄고 있고요. 전세 가격 하락세 보입니다. 동읍은 가격 하락이 눈에 보이는데 여기도 전세가 확 안 들어오죠. 북면 같은 경우는 전세가 확 줄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단위 급지를 보면 역시나 이 4개 단지밖에 없지만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그죠? 중동이 상위 입지 가지고 있고요. 북면에 보면 북면에서는 이제 감계가 상위 급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무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관계는 1300까지 가고요. 무동은 평균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관계는 요 사이가 될 것 같고, 뭐 1200, 1300 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의창구의 아파트들을 뭐 일부 이렇게 쭉 리스트화, 매매 평당가 기준으로 좀 리스트화 해봤어요. 역시나 뭐 중동의 유니시티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뭐 파룡동, 명서동, 복림동 뭐 이렇게 있죠. 그다음 북면에서도 감계가 먼저 나오고, 그렇죠? 북면 감계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무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면만 추려보면, 자, 관계 힐스테이트 2차, 자, 힐스테이트 2차 안에 에코 프리미엄 2차가 평당가 1,300만 원, 프루지오가 뭐 1,200만 원 수준,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1차, 4차가 1,100만 원, 그리고 에코 프리미엄 힐스테이트 3차가 1,000만 원 수준. 그다음에 스턴파레 휴먼빌 있고요. 3단지 STX 칸 휴먼빌 1, 2단지 요게 800에서 700 수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힐스테이트 2차 보면 물량은 빠지고 있고요. 가격은 큰 흐름이 없습니다. 가격들이 큰 흐름이 없고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약간 흐름이 빠지고 있네요. 물량도 빠지고 있고 전세도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세 거래량. 전세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죠, 그죠? 힐스테이트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매 가격은 변동이 없고요. 전세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여기도 전세 가격이 가고 있고요. 보합세고 보합세 빠지고 있고, 아, 6개 뭐 10개 미만 전세는 안 보입니다. 하고 힐테 3차도 그렇고요. 가격은 갑니다. 전세가 빠지고 있고요. 가고 거래량 빠지고 거래량 빠지고 거래량 빠지고 가격은 가고. 자, 휴먼빌 3단지도 그러네요. 거래량은 빠지고 뭐 전세는 거의 씨가 말랐고요. SX 칸 1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흐릅니다. 그죠? 조금 흐르고 전세가도 조금 흐르고 물량은 줄고 있고요. 전세 물량도 줄고 있습니다. 휴먼빌 2차 단지 물량은 줄었고요. 근데 결국 이게 뭐 한 6개 정도 차이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물량 자체가 지금 많이 안 나오네요. 그죠? 휴먼빌 1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의창구 보면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도시계획 2040, 2040 계획에 보면 이 라인으로 쭉 해서 도로를 개발하고, 그죠? 여기서 이제 쭉 들어오고 쭉 들어오고 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가 감계, 여기 개발이 무동, 여기 이제 개발할 곳이 내곡지구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북면에 지금 관계와 무동은 지금 이미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내곡지구는 이제 서서히 시작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요 라인 따라서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하고 지금 경매 올라온 것들을 보면 SX 칸이 3개나 나왔어요. 하나, 둘, 3개가 나왔는데, 자, A 타입이 2개, B 타입이 1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동 휴먼빌 아파트 2단지가 1개 나왔고요. 개인적으로는 요 건을 가장 관심 기울여 보고 있습니다. 자, 111동 14층 1402호 층도 로얄층이고요. 로얄층이고 여기는 중층이죠. 중층이고 얘도 중층입니다. 중층이고 근데 이건 A 타입, A 타입. 가격대로 보면 얘가 제일 세요, 그죠? 지금 1차 유찰돼서 2억 원대니까요. 그러니까 유찰된 가격이 휴먼빌 2단지 지금 신권 가격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가격이 제일 착한 건 내죠. 1억 8천 언더, 이건 1억 8천 7백 이렇게 됩니다. 한 개씩 보죠. 일단 STX 칸 1차 단지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고 지금 34평 평균 거래 가액이 2억 6천이고요. 여기가 오른쪽에 있는 게 휴먼빌 2차입니다. 약간 빠지죠. 평수는 같은데 2천 정도 빠지고요. 여기 새로 짓는 데가 로얄 듀크 이렇게 됩니다. 듀크. 여기 무동 초등학교 있고요.
자, 여기가 입구고요. 여기가 111동입니다. 111동. 이쪽에 106동 있고 107동 있고요. 여기 경매 나온 한 개, 두 개, 세 개입니다. 여기 한 개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총 지금 네 개가 나와 있죠. 여기 한 건, 두 건,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에세칸 1차 아파트 위치에 보면 입구에서 길을 건너서 오른쪽에는 유치원이 있어요. 여기 국립유치원입니다. 국립유치원이고 원화수가 뭐 300명 이상이라니까 상당히 크죠. 그래서 입구 건너 왼쪽으로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언더 요 아래에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30평대 이 위치면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고 향후 전체적인 창원의 도시개발 계획 자체도 북면을 소홀히 하는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지금 인프라들도 안 갖춰 있고 다 밀고 짓고 이러고 있지만 요것들이 좀 갖춰진다 그러면 하나의 지구로서에서 뭐 살아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이미 성산구에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교육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거기에는 비할 데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그죠?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지고 있다라는 동네로 보입니다. 특히나 여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단지도 있긴 한데 2단지는 어린아이들을 보내려면 한참을 가야 되죠. 한참을 가야 되는 초등학교는 바로 뭐 길을 건너도 된다지만 그래서 뭐 평당가 자체가 STX 칸 자체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로얄 두크는 이제 뭐 신축이니까 요 3억 뭐 이해하고요. 여기 휴먼빌 1차, 2차, 3차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1단지, 2단지, 3단지. 여기가 상권이겠네요. 그죠? 상권이고 여기 중학교 있고 다만 고등학교는 안 보인다라는 거. 아직 안 보인다. 그래서 저학년들,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가격에 30평대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차로 한 15분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5분, 20분. 뭐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입구부예요. 입구 뷰. 입구 뷰에서 보면 여기 입구인데 저 오른쪽에 이만큼 큰 유치원이 있어요. 나는 이게 무슨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했는데 이게 유치원이래요. 이만큼 큰 유치원. 그리고 여기 이만큼 또 이렇게 큰 자, 도서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 좋죠. 애 키우기 조용하니 복작복작 거리지도 않고 그죠? 욕심 있으면 솔직히 뭐 차로 실어가지고 학원 보내면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여건에 있어가지고 이 정도 포지션이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STX 칸 1차 지금 실거래가 기준 1개월 평균 가격이 한 2억 6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래가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약간 보합 수준이고 희한하게 V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111동, 106동, 107동, 106동, 107동, 111동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111동은 B타입이라고 그래서 여기 1402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되니까 1하고 4호는 A타입이고 2하고 3은 B타입이에요. 아자자자자자자. 2하고 3이 B타입 맞네요. B타입이고 1하고 4가 A타입. 희한하게 뽑아놨습니다. 여기는 A타입도 나와 있고요. 여기는 B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하고 입구 바로 앞이고요. 여기에는 지상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백일동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그냥 정문에서 길 건너면 유치원 보내고요. 맞죠? 여기 도서관 있고요. 저쪽 뒤 후문으로 나가면 이제 초등학교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위치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B 타입이 더 잘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 자 보세요. 이거 A 타입이 이렇게 생겼어요. A 타입이 입구가 어디죠? 입구가 여기네요. 입구 여기 들어오면 자 화장실 바로 있고요. 화장실 있고 작은 방 1 있고 저 주방 거실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방 2 있고 큰 방 1. 여기 화장실 따로 있고 뭐 드레스룸처럼 여유 공간이 따로 있네요. 하고 여기 뭐 세탁기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보일러나 들어갈 거고. 베란다 쨍한 거 있고요. 자, 근데 B 타입이 훨씬 좋아. 맞죠?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있는 건 똑같은데 작은 방 1, 작은 방 2가 붙어 있어요. 애 키우는 입장에서 애 방들이 붙어 있는 게 좋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뭐 큰아 깨우러 여기 갔다가 작은 애 키우러 여기 갔다가 정신이 없을 텐데 여기 그냥 훅 나와라고 해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들여보내기도 쉽고 자녀들 공간을 따로 띄놓는 거 저는 더 괜찮다고 봅니다. 하고 여기가 큰 방이죠. 큰 방 공간이 이렇게 크게 있고요.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있고 여기 또 짜투리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구조는 훨씬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 구조가 좋아요. 이 구조가 나는 좋다. 이 구조가 좋다. 그러니까 뭐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뭐 30대 후반 40대 초 정도 되면 아이들이 꽤나 자랐나? 아니 뭐 20대 후반은 결혼 안 하니까 30에서 40대 초반 요 정도 사이에선 애들이 아직 저학년이잖아요. 저학년인데 여기에 아빠 공간으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는 엄마 공간을 쓰라 그러고 그래서 아빠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 뭐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빠 공간이 여기 있으면 애들 방하고도 멀고요. 저기 뭐 홍성은처럼 애들하고 뭐 게임하는데 게임 소리 시끄럽다고 싸울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 참 매력적이다. 이 공간이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이 공간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간의 매력이라기보다는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아빠의 공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이 공간을 다 내주면 되잖아요. 엄마한테 이 공간을 다 내주면 되고 이 공간이 없으면 아빠는 늘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B 타입이 더 좋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제가 요게 괜찮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로얄층이고 B 타입이고 가격은 좀 있어도 솔직히 이거 매력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집을 팔 때도 더 매력 있어 보입니다. 로얄층이고요. 자, 그래서 칸 1차를 보면 제일 많은 평수는 요 타입이에요. A 타입. 84. 그러니까 30평대죠. 30평대 거의 450세대가 있고요. 그다음 B 타입이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 V자로 돼 있었으니까. 요 보면 요게 B 아닙니까? B. 요게 A고. 그죠? 그래서 그 상응하는 만큼 근데 약간 또 귀하네요. 그죠? 하고 작은 평수들은 둘이 합쳐도 100세대가 안 돼요. 그죠? 43세대, 44세대, 20평대는. 그래서 매매도 많이 없고요. 그다음 A 타입이 매물이 좀 있네요. 하고 B 타입 같은 게 전세가 아예 없어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수량은 줍니다. 가격도 좀 빠지고 있고 밑에도 빠지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붙었다는 건 전세 수량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수량 자체가 없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많이 빠졌죠, 그죠? 갭은 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워낙 뭐 전세 매물 자체가 적으니까 평형별로 보면 평형별 매물 시세는 어이구 오히려 20평대가 더 비싸네요. 적으니까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봅니다. 매물 건수는 30평대 올랐다가 줄고 있고요. 20평대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그래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휴먼빌 2단지 한 2억 4,300 지금 실거래가 찍고 있고요. 가격은 꽤나 상승했다가 지금 보합세네요. 근데 위치적으로는 아까 요 위쪽에 있던 STX 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V자로 생겼어요. 또 이것도 1,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렇게 짓자고 약속을 한 건지 이게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뭐 B 타입이 더 나을지 여긴 또 A 타입이 더 나을지 요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약간 빠지고요. 자, A 타입, B 타입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는 방이 큰 방이 한 개가 있고 작은 방 1, 작은 방 2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큰 방인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큰 방 역할 하겠네요. 큰 방, 작은 방 1, 작은 방 2. 구조가 확실히 STX 칸이 낫죠? 그 B 타입만 봐서도. 여기 이 베란다 공간을 왜 이렇게 확장하는 게 더 나을 듯한데, 그죠? 확장되면 좋을 것 같고, 입구에서 화장실, 방, 그다음 방,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방을 이렇게 몰아놨고요. 방을 이쪽으로 하나 몰아놨고, 주방, 거실 두고 있고요. 그다음 큰 방을 여기 구석에 몰아놨습니다. 여기도 작은 짜투리 공간이 있긴 있네요. 짜투리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만, 딱 생긴 거는 얘가 더 나아 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큰 세대는 아닙니다. 300세대고요. 300세대고, 자, 물량은 소비되고 있고, 근데 그래프 자체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프 자체가 막 뜁니다, 그죠? 막 뛰어요. 그래서 전체 세대로 봤을 때 20평대도 뭐 30세대밖에 안 되고, 84 A 타입, B 타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00세대 작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또 큰 세대, 이 그래프들 보면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 신뢰성 가는 이 가격 그래프는 아니라는 거 하고, 특히나 전세가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전세는 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손품으로 거래가 진짜 없구나 체크하고요. 근데 물량은 또 빠지고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또 뭐 튀기도 하고 이렇게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 차이는 평당 한 50만 원 정도니까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이 타입에서. 그래서 이 뭔가 이런 거는 다 손품 말고 발품 팔아야 됩니다. 입지 자체는 STX 칸보다는 못한데, 뭐 보는 거죠. 가서 아파트도 나온 게 있으면 몇 개 뭐 되지도 않지만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20평대는 몇 개 없으니까 이 그래프가 영향도 없고, 30평대도 큰 가격 흐름은 모르겠어요. 그죠? 이때 뛴다고 한 750까지 뛴 것 같은데 지금 한 683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700 정도 가잖아요. 그죠? 자, 매물 건수 이렇게 막,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래량이. 그렇죠? 6개, 3개. 이거 제일 많을 때가 15개니까 이 그래프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둘이 같이 비교하면 KBCS 기준으로 한 거예요. 뭐 1차가 2차보다는 비싸고요. 자, 매물은 올랐다가 이제 빠지고 있고, 휴먼빌도 빠지고 있네요. 하고 전세는 조금 그래도 둘 다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KB 시세 자체 신고 자체는 약간의 상승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은 없고, 휴먼빌은 아예 그냥 뭐 의미 없는 지수. 이게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있나라고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전세가율은 휴먼빌이 더 높고요. 그래서 경매한 거 보죠. 자, 임의 경매 건이고 2022년 7월 18일 건입니다. 18일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하고 106동 904호 중층이죠. 1차는 유찰됐고요. 지금 시세가 한 2억 6천 정도 됐는데도 유찰이었네요. 하고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7,920. 그래서 보증금은 약 1,800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고요. 채권자가 어디 대부 외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이 내부 사진들은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뭐 다음 뷰나 다음이나 네이버 거리뷰 보면, 거리뷰하고 항공뷰 보면 딱 보이죠, 그죠? 하고 볼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일단 경매에 있어서는 이런 뭐 뷰도 중요하지만 입지적인 부분을 일단 입지적인 거나 가격적인 부분을 봐야 되니까요. 실제 호가 대비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이 가격도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거래량이 많은 A 타입 한 개 중층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자, 19층 중에 9층이고 주거용이고, 자, 대지권 56에 5,600, 약 1,000만 원 되겠네요. 하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신세계 대부라는
뭐 곳에서 임차를 돕고 보증금을 걸어놨네요. 500. 이게 뭐야? 그래서 경매 신청인이기도 합니다. 전세권 등기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모모 씨가 2015년 11월 달에 전입해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살고 있어 보이고요. 보증금 3천에 월 35만 반전세로 살고 있네요. 반전세. 것 같습니다. 소액 임차인이고요. 대학력은 없습니다. 뭐라 적혀있네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상 인도일은 10월 30일이지만 계약서상의 인도일은 10월 31일이다. 뭐 하루 차이 난다 이거죠. 근데 큰 영향가 있는 날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4월 22일 날 김모모 씨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아갖고 집을 샀고 4월 20일보다 앞서는 권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로는 다 소멸되니까 크게 권리상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문제 없네요. 문제 없고. 아유, 이렇게 대부를 썼네요. 그죠? 뭐 신세계 대부가 전입이 미상이라 그러는데 등장한 게 2021년 3월 달이니까 뭐 2021년 3월로 예측하면 되겠네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하고 뭐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고. 자, 이미경매 대부랑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 2천, 1억 1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다음, 자, 가장 눈여겨 두고 있는 111동 입구동의 B타입. 길 건너면 어린이집은 맞죠? 유치원과 도서관 입구 바로 앞에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합니다. 딴 동에 비해 가지고 한 3천 정도 차이 나네, 그죠? 하고 보증금은 2,080만 원 해야 되고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고 채권자는 DGB 캐피탈 또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쓰셨네. 이건 강제경매겠네요. 그러네요. 강제경매건이고 14층입니다. 방 3개, 거실, 주방경 식당, 욕실 겸 화장실 2개, 드레스룸 있고 발코니 있고 땅 가격은 대지권은 얼마 안 하네요. 대지권 아까보다 적네요. 그죠? 적고 대신에 건물의 가격이 더 높습니다. 평가가 더 높고. 자, 선모모 씨가 여기도 농협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어요. 그죠? 사고 나서 이게 가장 우선된 권리라서 이 뒤로는 다 말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여기 뭐 가압류건이 많네요. 뭐 거래 금액이 뭐 이렇게 되는 걸 보아서 강제 경매 들어오고 이 집은 요거 보면 경매를 취하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완전 또 그냥 고하기도 애매한 요 가운데 있는 포지션이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107동 10층 1045 여기 또 1억 8,700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똑같고요. 이미 경매인 거 보니까 또 농협은행에서 집 살 때 낸 대출을 못 갚았나 보네요. 밀린 모양입니다. 10층이고요. 중층. 맞네요. 5월 22일 날 대출 받아가 집 샀고요. 이분이. 자, 뭐 뒤에 있는데 뭐 말소 기준 등기가 이거기 때문에 요 뒤로는 저희가 신경 쓸 거 책임질 거 없습니다. 갖고 갈 거 없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많네요. 부채가 많아서 취하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앞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취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는 없어 보입니다. 아까 위치적인 부분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휴먼빌 아파트 2단지 1층입니다. 1층. 1층에 호불호가 있는데 아무튼 2억에 올라왔고요. 2억에 올라왔고요. 자, 유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경쟁자들이 많아서 근데 이 2억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앞에 이런 것들로 먼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훨씬 더 매력적인 위치들에 있는데도 가격이 얘보다는 싸잖아요. 얘보다는 싸니까 이건 대부분 내가 봤을 때는 유찰될 거라고 봅니다. 유찰될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하고 날짜가 중요하잖아. 얘는 7월 20일.
내일 7월 22일이요. 이틀 상간. 요거는 이틀 앞이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딱 20일 기준으로 해가 18일도 있고 22일도 있고 이 칸이 STX가 여기 들어오네요. 이렇게 요거 보고 결정하겠죠. 저 같으면 이거 유찰 되는 거 보고 굳이 여기 경매건들이 있는데 얘는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쵸? 하고 가격대가 다 2억 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위치적으로는 STX가 훨씬 낫다 저는 보고요. 자, 1층입니다. 1층이고 뭐 진짜 어린애 키우기에는 1층이 발 뛰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좋다고는 하는데 그닥 저는 1층이 그렇게 땡기진 않더라고요. 정 아니면 몰라도. 그래 2층보다는 낫죠. 그래도 1층이. 하고 전입 세대 열람 확인 결과 해당 주 세대주 가족의 등재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고 있으신 것 같고 자, 여기는 토지 가격이 4천 정도 나옵니다. 여기도 집 사면서 대출해가지고 샀네요. 모기지로 산 것 같습니다. 모기지 대출해서 샀고 두 사람이 산 걸로 봐서 부부인 것 같고 공동 명의로 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건이 2018년도에 벌어졌어. 유모 씨의 지분을 증여로 통해 가지고 다 준 거예요. 한모모 씨한테로 주니까 요 관련돼 가지고 사회행위 관련된 소들이 들어오긴 했었네요. 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어쨌거나 최우선 이 말소 기준 등기가 이거기 때문에 요거 뒤로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부채들이 커 보이지 않아서 이것도 뭐 취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취하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아무튼 4개가 올라왔는데요. 4개가 올라왔는데 가격들은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KB 부동산이라든지 가격 대비해서 지금 훨씬 싸게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STX 칸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 정도가 나왔는데 106동이 얼마에 나왔죠? 자, 볼까요? 106동이 1792. 여기가 17920. 1억 7,920. 107동이 2억 800. 2억 800. 여기가 다음이 107동이 1억 8,720. 여기가 1억 8,7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평균 거래가는 2억 6천 정도 나오고요. 색깔을 좀 바꾸죠. 2억 6천 정도 나오고 106동이 1억 7,920, 107동이 1억 8,720. 따지면 차익이 얼마나 되나요? 1억 8천 잡으면 8천 정도 싸게 나왔고 1억 9천 잡으면 7천 정도. 여기는 아까 2억 800이었죠. 2억 천 잡으면 한 5천 정도 싸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급이 약간 가격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락이었잖아요. 하락세니까 요걸 또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경매는 진짜 이렇게 아무리 분석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겠다, 내 이익 범위 안에서 입찰을 하고 해도 욕심내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왜 1등만 가져가니까. 1등만이 가져가는 게 경매다 보니까. 실제 이 가격에 가져가는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날 그 현장에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북면에서 강계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더 위치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무동에서 STX 칸 1차 위치도 괜찮은 것 같다. 특히나 여기 111동 외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가격이 2억 800 해서
다른 경매 물건들에 비해 가지고 약 3천만 원 정도,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좀 비싸게 나오긴 했지만 더 매력 있으니까 이 가격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건들 4개 올라온 거 가격 흐름이라든지 위치적인 거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뭐 경매 입찰에 생각 있으시면 그 전에라도 임장을 가서 꼭 확인하시고 부동산 소장님들 꼭 만나보시고 행여라도 내부를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면 가서 한번 보여달라고도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금융적인 여건 안에서 뭐 괜찮다고 판단하고 확신이 드시면 이렇게 경매를 통해 가지고 한번 낙찰 받을 수 있는 행운을 가져가 보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